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은 사이좋은 남매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남매는 아버지가 데리고 오신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매일 구박하고 야단치기 일쑤였습니다. 새어머니는 남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음식은 아주 조금만 주었습니다. 어느 날 헨젤과 그레텔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새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려서 아이들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오세요. 그 말을 들은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헨젤이 그레텔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레텔.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에 헨젤은 몰래 밖으로 나가서 흰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가득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남매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꼬불꼬불 숲길을 따라가면서 헨젤은 미리 주워놓은 흰 조약돌을 길에 톡톡 떨어뜨렸어요. 깊은 숲속에 다다르자 새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나무를 좀 해올 테니 이것을 먹으며 여기서 기다리거라. 하지만 깜깜한 밤이 되어도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헨젤은 겁에 질린 그레텔을 달래며 아까 떨어뜨린 조약돌을 찾아보았습니다. 저기 있다. 조약돌을 따라가 보자. 흰 조약돌들은 달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어머니는 남매를 더 깊은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약돌을 미리 주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헨젤은 주머니에 남아있던 빵을 조금씩 뜯어서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길에 떨어뜨린 빵 조각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새들이 모두 쪼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오빠, 나 너무 무서워. 겁에 질린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고 헨젤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숲속을 걸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밤새 걸었지만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춥고 배가 고파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눈처럼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남매의 머리 위에서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오빠, 저 하얀 새 좀 봐. 와, 정말 아름답다. 우리 저 새를 따라가 보자. 남매는 배가 고픈 것도 잊고 홀린 듯이 그 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 가까이 가보니 그 집은 사탕과 과자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초콜릿 케이크로 덮여있고 창문은 달콤한 사탕, 벽은 수많은 비스킷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붙어있는 사탕과 과자를 조금 떼어 먹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집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누가 내 집을 먹고 있는 게야? 죄송해요. 할머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안으로 들어오거라. 할머니는 친절하게도 남매를 집안에 들이고 맛있는 음식들을 내주었습니다. 헨젤은 음식을 먹으면서 집안을 힐끗 둘러보았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집안은 어딘지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던 헨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부르게 음식을 먹은 후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가 내어주신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헨젤과 그레텔은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보이지 않고 무섭게 생긴 마녀가 남매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일어났구먼. 그러니까 과자로 만든 집은 마녀가 아이들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마녀는 헨젤을 잡아서 우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레텔에게는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헨젤, 너는 너무 말랐어. 많이 먹여서 통통하게 살을 찌운 다음 잡아 먹어야겠다. 그레텔, 헨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여라. 알겠지? 늙어서 눈이 어두운 마녀는 모든 일을 그레텔에게 시켰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마녀는 헨젤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디 한번 팔을 내밀어봐. 얼마나 살이 쪘는지 보자. 여기요. 헨젤은 눈이 어두운 마녀에게 팔 대신 먹다 남은 뼈다귀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그렇게 먹였는데도 아직 말라깽이라니? 이젠 도저히 못 참아. 그레텔, 당장 불을 지피거라. 어떻게 하지? 잠시 고민하던 그레텔은 화로 앞으로 가서 화로 뚜껑을 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이게 왜 이렇게 안 열리지? 할머니 뚜껑이 너무 무거워서 못 열겠어요. 그러자 마녀는 그레텔의 팔을 잡아 밀쳐냈습니다. 저리 비켜.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숙여 화로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레텔은 온 힘을 다해 마녀를 화로 속으로 밀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이내 집안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레텔은 열쇠를 찾아 헨젤을 우리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오빠, 빨리 나와. 헨젤과 그레텔은 불타고 있는 집에서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남매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숲속을 걷다 보니 호숫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아주 커다란 백조 한 마리가 남매를 향해 헤엄쳐 왔습니다. 저기 좀 봐. 백조가 우리한테 오고 있어. 백조는 아이들을 한 명씩 등에 태워 호수를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자 헨젤과 그레텔은 이곳이 어디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길을 따라 조금 걷자 바로 집이 보였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얼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돌아온 아이들을 본 아버지는 무척 기뻤습니다. 헨젤, 그레텔, 무사히 돌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너희들을 숲에 버리고 오다니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용서해 주겠니?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녀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금과 보물이었습니다. 마음씨 나쁜 새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상하게도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린 다음 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